어제 문재인 케어 4년 성과 보고대회는 낯뜨거운 자화자찬 일색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에 있어서는 참으로 무능하지만 자화자찬하는 능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기본 방향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특히 미래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정책 집행의 제1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케어는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의 정책 원칙으로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빈려 퍼주기의 일면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2011년부터 매년 흑자를 내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 실시 후인 2018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적자 규모는 무려 2조 8,243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7년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20조 7,733억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조 4,181억 원으로 무려 3조 원이 넘게 급감했습니다. 건강보험 총 지출액은 2017년 57조 2,913억 원에서 2020년 73조 7,716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건보 보장률은 2017년 62.7%에서 2019년 64.2%로 국민 호주물을 털고 곡간을 턴 것에 비하면 찔끔 늘어난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런 부정적 데이터는 뒤로 숨겨놓고 종합병원, 상급병원 보장률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뽑아다 쓰면서 성과를 부풀린 것입니다. 조작과 왜곡 없이는 내세울 게 없는 정권임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자백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 놓여 있는데 자화자찬 쇼를 벌이는 것은 결국 국민 염장지르기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던 시각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절망의 늪에서 통곡을 하고 있고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지조차도 모르는 절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빼앗긴 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도 부족한 상황임을 부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을 앞장세워서 판사 탄핵 거래를 시도하고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을 조작해 만들어낸 다음 검찰을 장악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이 정권이 조작한 가짜뉴스를 이겼습니다. 임성건 전 부장판사는 재판거래 의혹 관련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비하여 몸을 날려가면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던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서슬푸른 권력을 휘두른다고 하더라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탄핵 거래 당사자인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독직 폭행 정진웅 검사는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이성윤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져 있는 사람임에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까지 시켰습니다. 이진석이라는 사람은
선거 개입, 선거 공작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음에도 지금도 버젓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자리에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권력 핵심에 범죄 혐의자들이 가득합니다. 이러니 제대로 된 국정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정권에 충성하면 까만 것도 하얀 것으로 바뀌는 겁니까? 범죄 혐의자일지라도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상식이고 국정 운영의 철학인 것입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권력을 동원해서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키고 친정권 정치판사 앞세워 판사들을 줄 세우고 법무장관 앞세워 권력비리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내어 쫓았다고 하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법농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백주대낮에 마음대로 저질러 왔습니다. 정권말 친정권 인사 알박기, 언론통제법, 재갈물리기법 처리 시도 등 언론 장악 시도도 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와 검찰의 장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듯이 언론 장악 시도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정의와 상식이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무리한 권력 장악 시도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당장 언론 장악 시도도 중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3개월) 전 공군 전투 비행단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은폐 의혹에 이어서 조직적인 부대 비리가 밝혀지면서 세간의 지탄을 받은 데 이어 이제 해군 2함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은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명 하복의 조직이며 하급부대나 하급자는 어떠한 경우도 진실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상하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거나 굴절되었을 때 하는 평가가 군기강 해이 또는 군기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군개혁을 한 결과가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인사를 할 때 무슨 기준을 적용했습니까? 군인을 줄 세우고 능력이 아닌 예스맨, 정치적인 군인들을 발탁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기무사를 안보지원사로 바꾸면서 피지원부대에서 일어난 일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결국은 군기강을 감시할 기능을 제거한 후유증입니다. 군사경찰도 범죄 예방과 범죄 정보 기능을 약화시킨 결과 신고되지 않은 범죄는 예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군사법원도 흔들어 놨습니다. 많은 직위의 현역을 민간인으로 바꾸면서 군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선량한 국민의 자녀와 형제 자매입니다. 군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책상 물림들이 국방개혁이라는 꽃 이름을 걸어놓고 만들어낸 참극입니다. 단 4년 만에 군을 무너뜨린 문재인 대통령의 치졸한 업적의 후유증이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크게 확대될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방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엉터리 개혁을 원점에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국민의 자녀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방개혁의 잘못을 다시 평가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실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해수위 간사 이만입니다. 오늘은 계란 얘기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 물가 지수가 1년 만에 3.4% 상승했고요. 이것은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축산물 경우도 전년 대비 9.6%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특히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연초부터 시작된 계란 가격의 폭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AI로 인해 가지고 5,000원 초중반 가격이던 계란 한 판의 가격이 올 1월부터 7,000원을 넘어선 이후에 7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7,500원 정도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5월 농림부가 AI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내리면서 사실상 AI 종식에도 불구하고 국내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란값 폭등의 장기화는 AI 방역 과정에서 이미 많은 농가와 전문가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로 인해서 국내 계란 생산 기반이 붕괴될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정당국이 고집했던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조류에 대한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 조치에 기인했다 하는 점에서 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AI 발생 기간에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산란계 7,300만 마리입니다. 대략. 그중 23%가 넘는 1,700만 마리 정도의 산란계를 살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재입식된 산란계는 살처분된 산란계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826만 수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올여름 폭염 등으로 인해서 폐사가 이어지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량 살처분 이후에 산란계 수요가 급증하면서 산란계에 대한 병아리, 그리고 중추라 그럽니다. 한 10주 정도 된 병아리들을 중추라 그러는데, 중추의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급증했고, 사료를 비롯한 사육 환경 경비도 증가하는 등 살처분했던 농가들이 다시 양계장을 운영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사실상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계란 수입, 그리고 계란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화풀이식 담합 금지 경고,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보여주기식 대형마트 방문이 대책의 전부입니다. 국내 하루 계란 소비량은 4,600만 개 가량입니다. 최근에 발표되었던 2억 개의 계란 수입 물량은 4.5일치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산 계란 수입에 투입된 예산이 429억입니다. 연말까지 수입 계획을 점검해 보면은 무려 1,800억 정도에 이를 것이다 하는 정도의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예산의 일부라도 붕괴된 국내 계란 생산 기반의 회복을 위해서 산란계 농가의 재입식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인해서 급등한 계란 가격, 그리고 계란 산업의 붕괴 책임을 산란계 농가에만 전가할 국리는 하지 말고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계란을 비롯한 농축산물의 수급도 점검을 하고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